여러분, EGS 엔지니어입니다. 자, 오늘은 TSV라는 공장과 웨이퍼 패키징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TSV 프로세스 범프 인터랙트 패키징 해가지고 범프의 TSV 공정이란 무엇이고 그게 패키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패키징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는 1970년대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집적도를 높이다 보니까 그 얘를 이제 어떤 패드에 다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그냥 칩에서 와이어 본더를 해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했었죠. 그래서 1970년대 이걸 페어차일드에서 이제 개발할 때 보면 칩의 모양이 저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14개 핀 다리에 그 듀얼로 해가지고 패키징을 한 것이 처음에 이제 패키징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약자가 많죠. 그래서 이거를 DIP라고 하는데 듀얼 라인 패키지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1980년대에 좀 더 발전을 해서 PGA 핀 그릴러 어레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세라믹 재질을 이용해서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와 세라믹을 패키징하는 기술이 1980년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드는 의문이 계실 텐데 대체 TSV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패키징을 언급을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패키징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TSV가 왜 튀어나왔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TSV는 Through Silicon Via 말 그대로 관통 실리콘을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이는 도식도처럼 실리콘 표면에 그 다음에 산화 옥사이드를 PCV들을 해서 올려주고 그 위에 PR을 도포를 한 다음에 PR 도포한 면을 날리죠. 그 다음에 그 SI2 갖다가 트렌치 배치를 해서 실리콘을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 매대치를 해서 PR 스트립을 해주고 나서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절연막을 베리어 레이어를 이제 도포를 해주죠. 그게 이제 베리어 레이어를 이제 도포를 하고 나서 PVD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베리어를 할 때 티타늄, 오듐, 탄탈륨 등을 사용했다는 거고 시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이것도 뭐 PV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파를 위에다 이제 깔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카파를 이제 필링을 해주는 거죠. 필링은 말 그대로 그 입장분들이 맞는 헬멧처럼 이렇게 쭉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노란 부분이 카파로 이제 필링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MP가 끝나면 이제 그 CU 카파를 이제 다시 한번 시드를 한번 처리하게 되죠. CU를 이제 필링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평화를 해줘야 되니까 CMP 처리를 해서 평평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도식들을 보면 참 되게 복잡하죠. 일단 좌상면을 볼게요. 칩이 있어요. 칩은 말 그대로 칩인 거죠. 그 다음에 빌드업 레이어가 있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솔더볼이 있게 되고요. 솔더볼은 말 그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쇠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그 밑에 좌하단에 보면 더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is at rest 이렇게 해가지고 525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공법 설계를 저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우측 화면에 보면 인터포저 장착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C4 범프라고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카파를 네 번째 범프를 해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그거는 칩과 그 다음에 그 CU 이제 필링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중간 사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탈. 이 TSV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 때, 칩을 만들 때, 메달 비아 이렇게 계속 적층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속 배선과 메탈과 비아를 계속 관통을 한 것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통홀을 만들어 주는 게 TSV인 거고, 보면 RDL이라고 돼 있어요. RDL은 디스트리뷰션 레이어 해가지고 재배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 범프 공정이라고 하면 되고, 그 범프 공정 중에 하나가 TSV라는 겁니다. 한쪽 화면을 보게 되면 실리콘 그 디바이스 밑에 보면 CU 필러 솔더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RDL을 해주게 돼 있죠. RDL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처럼 TSV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림은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줘서 RDL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착물 인터포저를 이제 세워주고, 그 다음에 TSV 관통홀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TSV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패터닝을 하고 포토라는 공정을 이용해서 트렌치 해치를 하고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실리콘을 식각을 해줘서 날린 다음에 거기를 배리어 쇼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이제 PVD를 해서 카파를 채워놓는 공정을 TSV라고 합니다. 화면은 조금 더 딥다이해서 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터포저라는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C4 범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빌드업 레이어가 이렇게 생겨나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말 그대로 이제 뭐 PCB 같은 거죠. PCB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솔더볼이 장착이 되고, 보면 그 빨간 그 화살표에 보면 CU 필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RDL, 그 다음에 TSV, 그 다음에 TSV를 받쳐주는 인터포저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도해가 참 잘 나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TSV라는 공정이 왜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패키징이 TSV로 인해서 얼마나 더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TSV의 기술 발전은 패키징의 기술 발전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이 TSV 역시 마찬가지로 패키징 기술의 이제 일환인데, 일종의 이제 그 메달 비아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 그 RDL 디스트리뷰션 레이어를 몇 개 레이어를 어떻게 이제 적층을 해서 쌓느냐, 얼마나 정교하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피치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술에는 이제 WLP가 있고 PLP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WLP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요. 정확히 말하면 WLCSP가 되는 건데, 팬아웃 레벨 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LP 같은 경우, FOPLP 같은 경우는 팬아웃 레벨, 판넬 레벨 패키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 어떤 정교함이나 저전력, 그 다음에 어떤 그 노이즈 같은 걸 이제 방지해 주려고 하면 WLP 기술이 더 많이 발전되고 지금 대세인 추세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래서 TSV 기술이 뭐고 패키징 기술이 왜 중요하다는 걸 기술한 거고,
웨이퍼 WLP F4WLP 패키지 기술과 F4PLP 기술이 있다 그랬죠. 근데 F4WLP 기술이 현재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건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정확히 말하면 펜아웃 웨이퍼 칩 스케일 패키징이라고 그러는데, 웨이퍼 레벨 에서 패키징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I/O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고, 칩간의 거리를 이제 단축시켜서 즉 노이즈, 항상 말하는 노이즈는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의 그 이제 잡음 같은 거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좌측에 나오는 지금 그 패키징 도면은 IBM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입했던 그 이제 세개 IC를 사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이제 패키징했었던 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보면은 플립칩이에요. 플립칩은 웨이퍼를 뒤집어서 이제 패키징하는 방식인데, 뭐 단순 웨이퍼만 뒤집었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걸 재반복하는 건데, 뭐 TSV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적층이 어떻게 되는 건지, 특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포트하고 드라이치라는 거예요. 포트하고 드라이치가 있어야지만 패터닝을 할 수가 있고, 시각을 할 수가 있고, 패터닝하고 시각하고, 패터닝하고 시각하고 탑을 쌓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정교하게 하려고 하면 포트하고 웨치의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패키징을 시작을 해서 이제 C4 리듀스 패키징을 할 거냐, 노멀 패키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저렇게 이제 공정 공법이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유저가 아닌 제조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피치가 몇 마이크로의 피치가 나와야 되는 패턴이냐, 그 다음에 솔더볼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이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저게 이제 패키징 기술력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위에 축소판하고 노말하고 비교했었을 때 우측에 솔더볼의 크기 있잖아요. 그 크기가 얼마나 작고 크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화면에 도식도를 쭉 한번 봐주면 되는 건데요. 칩이 있고, 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 필러를 어떻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더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이제 재배선 레이어들 RDL이 하나, 두 번, 세 번 깔렸네요. 얘는. 그러고 나서 TSV로 해서 시각을 어느 정도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UBM 레이어에서 솔더볼하고 이제 그 카파 구리하고 이제 직접 접촉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죠.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레이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PCB예요. PCB하고 PCB 아트웍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트웍 된 데 밑에다가 또 이제 솔더볼을 깔아놓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 패키징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제 칩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징까지 해서 칩이 완성돼서 출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신다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솔더볼 범프하고 플립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플립칩은 웨이퍼를 뒤집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 약간의 뭐 그 웨이퍼를 뒤집냐 안 뒤집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플립, 그냥 이제 좀 더 진하게 좁은 공간에서 그 TSV를 진행을 해서 범프 공정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어 본딩의 변청사는 처음에 좌상면에 있는 와이어 본딩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플립칩 본딩이 있고, 플립칩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TSV가 이제 절대적이겠죠.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장비는 그 리플로 장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솔더볼을 플럭서를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플로 장비도 이제 보면 플럭서볼 장비가 있고 non 플럭서볼 장비가 있는데요. 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플럭서볼과 non 플럭서볼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제 앞으로도 MEMS 디바이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TSV 공정이 적용되고 저렇게 패키징 기술력이 향상된 기술이 이제 점점 도입이 될 거고, MEMS 디바이스 역시 SOC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원칩인데 그런 CPU와 GPU와 또는 센서의 기능을 갖는 멀티 기능을 갖는 MEMS가 앞으로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 전망해 봅니다. 결론은 MEMS도 멀티플해져서 다양해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같이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의 반도체 과정은 사실 부분적으로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생각의 콘텐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